일단 뭐 오늘은 질문하고 대답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며칠 동안 이제 어제 그저께 뭐 이제 종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명색이 또 부동산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종부세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한번 안 하고 또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저 새끼 저거 방송에 나와서 종부세 많이 낸다고 그러더니만 저 새끼 저거 지 얼마 내는지는 말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톡방에서도 종부세 이야기 막 나오는데 별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제 드디어 봤습니다. 봐가지고 지금 출력해갖고 홈택스에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한 2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조치를 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치를 해서 철거도 하고, 또 고맙게도 거의 뭐 재건축 물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이제 6월 이전에 철거된 곳도 있었고, 거제동 가로주택 거기도 사실은 6월 1일 전에 철거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또 빠지고, 인천 거 정리 또 한 개 하고, 그거는 정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당첨 제한 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리했는데, 정리하고 2억도 올랐네. 씨. 그거는 너무 아까워서 아시는 분한테 넘겼어. 내가 원래 내 물건을 아는 사람한테 안 넘기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2억도 더 올랐네. 3억 올랐네. 우리 톡방에 계신 분 한인이 샀으네. 7천만 원 종부세인데 갈랐으면 500만 원이다. 부부 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각자 두 채가 갖고 있는 걸로 되고, 그죠? 또 거기다가 규제지역이면은 또 더 할증이 되고요. 이제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뭐 증여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각자 따로 한 채씩 가져가면 종부세가 줄어들죠. 국가에서 이혼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것도 다음 뉴스야. 다음이 원래 댓글들이 많이 가 있는 거죠. 댓글도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고, 뭐 이거는 뭐 이 종부세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건 뭐 지금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뭐 각자의 어떤 진영에 따라서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차이. 국가에서 이혼을 부추긴다, 또는 양도세 때문에 결혼을 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따로 동거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애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혼인 중간에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반면에서 청와대에서는 오늘 정책실장이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맞냐. 이 사람들이 하는 스탠스가 원래 그렇긴 하지만 전 국민이 2%가 아니고 아버지가 종부세를 내면 아들, 딸 입장에서는 와, 저건 내 건데 나라에서 다 뺏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을 것이고, 물론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돈 없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 막 꽃이다 그러면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2%가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엄마, 아버지, 아들, 딸까지 다 이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1인이 아니라 3인, 4인, 5일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래 부자들 축창으로 찔러 죽여야지 잘 됐네, 댓글 보면 그렇잖아요. 더 뺏어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그 사회가 발전을 하냐고. 베네수엘라 가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게끔 내비두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 종부세 때문에 정권 날아갔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좀 세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여당에서도 할 겁니다.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물론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 40%는 이건 맞다라고 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 나는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돈 벌면 뭐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또 그렇잖아요. 얼굴 꺼내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 강사들 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세 얼마 내는지 좀 까고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데, 저 이제 강의 때 제가 제 계약서들 다 꺼내놓고 하죠. 제 재개발 강의 들어본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주식회사 모시기 하고, 오른쪽에 이제 685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세금 계산서 받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얼마입니까? 1억 나왔네요. 물건
목록들 뭐 서울하고 제주도까지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사실은 공시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요. 그 요번에 이제 6월 1일 전에 철거를 했죠. 언뜻 보면 어딘지 있을 것 알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네. 사이까지 들어가네. 근데 이제 철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톡방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철거 그냥 못하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아니면 철거를 못하죠. 다세대인데 어떻게 철거할 거예요? 철거 못하죠. 근데 또 단독주택인데 근데 만약에 무허가를 갖고 있으면 철거 못하죠. 무허가 철거하는 순간 입주권 날라가죠. 그리고 면적이 안 되면 안 되죠. 얘 보기에도 지금 면적이 엄청 넓어 보이죠. 땅값만 해도 엄청나요. 얘가 만약에 종부세 두드려 맞았으면 여기서도 아마 꽤 몇천만 원 나왔을 거예요. 철거하는데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그래도 철거하는 게 더 낫다. 예, 한 번만 내면 돼요. 그런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철거하는 경우도 구역이 2군데가 있었고 종부세 회피법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뭐 주택수가 안 들어가는 걸 투자를 해줘. 저도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저 종부세에 지금 산입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마 재개발 구역에 이제 토지 같은 것들,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죠. 입주권 나오는 것들 이제 하고 이제 철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철거하는 방법은 요즘은 잘 많이들 하는데 잘해야 돼요. 이거 입주권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조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6월 1일 이후에 사서 6월 1일 이전에 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그거는 말장난이고 그거는 뭐 투자를 그딴 식으로 해. 한번 사면 안 팔 물건을 해야지. 다행스럽게 보니까 뭐 공시가격에서 뭐 또 저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95%하고 재산세도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1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1억 하고 뭐 철거하고 이 생쇼를 하고 해놓고도 1억이라는 종부세를 내려고 생각하니 사실 우리 1억 벌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1억 벌기도 힘든데 그냥 생돈이 1억 날라간다 생각하니까 그냥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정말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강한데 쭉 이렇게 불빛을 보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플레이션 터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잠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대출 규제가 어떠한 상황을 미치는지 대해서 제가 할 건데요. 지금 잠깐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계속 갈 것이냐 문제.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계속 유심히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계속 폭증하고 있죠. 전 세계적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뭐 잠깐 번개 방송인데요.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톡방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철거하고 뭐 재개발 토지나 상가 쪽으로 갈아타게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근데 이게 다들 서울은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금 피가 기본 5억이죠. 제대로 된 구역들은 10억이고 피만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종부세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팔아요? 82.5% 세금 내고 어떻게 파냐고. 그거 뼈가 쑤셔서 팔겠어요. 오늘 방송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짬부 그저께 김짬부 했는데 뭐 썸네일에 뭐 자산가 이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자산가인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운이 좋아서 이번 장이 운이 좋아서 제가 때마침 또 부동산에 어떻게 눈을 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았던 부분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이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어제 이제 출력을 해서 이거 보고 나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사실은 많았어요.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 정책이 이러고. 근데 이제 위헌 소송이 들어가서 원래 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종부세 때문에 정권이 뺏겼고 또 위헌 소송 들어가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그때는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다가 아니었고 세대별 합산 과세하는 게 문제였고 인별 과세하는 것 쪽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위헌의 어떤 소지가 뭐냐면 종부세 세율의 문제죠. 거의 약탈적인 세율이죠. 이거죠. 안 팔면 안 되게끔 무조건 뜯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못 팔게 해놨어.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게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 취득세처럼 산입도 안 해주죠. 취득가액 산입도 안 해주고 필요 경비에 넣어주지도 않죠. 대책이 없는 세금입니다. 여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되게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세금 내면은 자식들이 저건 내 돈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 이제 부모님, 장모님, 저형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도 사실은 맞겠네. 예. 알고 보면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 라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갈라치기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자들 축창으로 찔러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박수치고 좋아하고 더 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노력하는 젊은이들,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겠다, 자산을 만들어 보겠다, 재산을 늘려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했을 때의 피드백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을 때에는 굉장히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소는 누가 키울 것이며, 이런 스탠스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든지 간에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 구할 때가 되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간다는 그런 사고방식, 뺏어서 나눠준다는 사고방식. 그러면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일하지 않고, 받기 위해서 일을 오히려 안 하는 것들 때려치우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 왜 내가 그 짓을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오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종부세 시끌시끌하고 종부세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코멘트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도대체 니는 종부세 얼마 내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사는 집은 아시다시피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명의 해놔갖고 종부세 안 나왔어요. 요 앞에 있는 집인데 저것도 내겠죠. 공시지가 현실화되면 한 10억 되니까, 20억 넘어가니까 내년 되면 또 올려가지고 하겠죠. 지금 비과세 트랙이라서 사람들이 매매가 잘 안 돼, 한두 건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제 계좌 추적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저는 옛날부터 이 세금 때문에 내가 두대를 맞을 것 같아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투자를 난잡하게 하지 않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좋은 물건들만 사고 똘똘한 것들만 사고 개수 늘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랄을 하고.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상원님이 위헌 심판 청구에 동참할 예정이고 결론은 정동 교체가 답이다. 위헌 심판은 분명히 저도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위헌 심판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안 팔 물건들을 팔아 제낀 사람들은 나중에 위헌 심판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 사람들의 기회 비용은 어떡하냐 말이죠. 전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위헌 심판 나든지 말든지 그냥 한번 밀어붙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헌 심판 나더라도 자기네들 책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철거비도 되게 많이 들었죠. 예. 철거비 보통 몇천 들죠. 이렇게 하려면 시내 한복방에 80원 얼마짜리인지 알죠? 얘 종부세 이게 잘라냈으니까 그렇지, 이거 종부세 맞았으면 골 때리네. 간평금액 막 9억인가 나왔는데. 그렇죠. 꿈나무님,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소를 키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헌 판결 나면 종부세는 돌려주는데 소송인단에 참여를 해서 불복을 해서 하게 되면 바로 되고요. 고지서에 자진납세를 하게 되고, 저희 고지서에서 그냥 고지서대로 내게 되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순순히 준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신고 납부를 해서 5년 동안 다툼의 여지를 남겨둔다던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헌 소송에 참여하시는 게 좋죠. 일단 낼 건 내고. 그렇죠. 공동명의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 케이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종부세 때문에. 예.
홍준표 후보가 되었으면 정경교체가 무조건 되는데 윤 후보라서 괜시니 불안하다. 예, 뭐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투표장으로 가셔야죠. 그죠? 예. 무슨 곳의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예.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 부시면 안 됩니다. 입주권 여부 확인하시고 면적 최소 면적 돼 있어야 됩니다.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이고 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무거나 또 뭐가 뚜껑 부시고 막 이러다가 조져 놓습니다. 잘 물어보고 잘 해야 됩니다. 톡방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돌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제 신고납부, 자진신고납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서 5년 동안 5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소송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소송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판결 받으면 위헌 받으면 바로 돌아받겠죠. 스스로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뵈러 가시죠. 그렇죠. 예. 내일 이제 또 현장 답사를 내일 갈 거라서 일단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번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35년 동안 똑같은 전화번호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소송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뚜껑은 무조건 입주권 안 나오죠. 부시게 되면, 부수면. 없어졌잖아, 형체가 없어졌잖아. 위헌 소송은 요즘 지금 추진 진행하는 곳이 한 2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신문 검색해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예. 뚜껑은 뭐 사실은 그 양도세에서만 주택으로 취급하지 종부세에서는 주택으로 취급을 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혹시나 하고 또 몰라가지고 두드려 부수는 이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질문 대답을 많이 해다보고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내가지고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 재개발 구역인데 면적이 50제곱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집을 부시고 텃밭 사용한다고 텃밭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와, 네, 진짜 입주권 날아가는 거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시게 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런 방법을 몰랐던 분들은 내년에 좀 해서 저는 이제 톡방에서 계속 이야기했었죠. 어쨌든 버티려면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날든지 뭐 정책이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또는 정권이 바뀌어서 국회의원이 바뀌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종부세 줄일 건 줄이고 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고지서 납부하셔가지고 그냥 고지서대로 내시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위헌 판결 됐을 때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 받은 대로 돈 내시고 위헌 소송에 참여인단으로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가지고 5년 동안 다툼의 여주를 남겨두시든지 그 5년간의 위헌 소송이 나게 되면 그 한 5년 동안 안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5년 안에 위헌 소송이 나게 되면 이제 돈을 돌려받는 그런 로드맵이 될 겁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어디요?